시청자 여러분, 난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새로운 인사 문화가 생겼습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악수하는 대신에 가볍게 묵례하는 경우인데요. 움츠러든 인사 방식만큼이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무겁게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KBS 생생 토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은 어떤지, 또 우리 정부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예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경제실 김석필 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병원 최원준 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준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도 늘고 있고요. 우리도 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질병을 놓고 우한폐렴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러한 명칭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대체 어떤 병인지, 사스 그리고 메르스와는 바이러스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데요. 최원준 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한 번씩은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우리 덴마크에서 만평에 올라와 있던 둥근 모양의 돌기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그게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얼굴이고, 그게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왕관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도 2015년에 국내에서 아주 명의를 떨쳤던 메르스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발견된 신종 변종 바이러스 이름을 우리가 처음엔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WHO에서 지역에 대한 편견, 또 동물 이름을 붙였을 때는 또 어떤 다른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2019년에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전에서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발병했을 때 좀 대전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거웠죠. 그리고 또 이번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움츠러든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우연찮게 5년 주기로 2003년 또 2015년 올해 해서 5년 주기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대전 충청 지역은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어서 분위기가 아직은 실감을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실은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한 그런 걸 느끼셨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내가 좀 콜록콜록한다, 옆에서 재채기를 한다 그래도 신경이 바짝 쓰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독감하고 기침하고 일반 감기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늘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김성준 박사님, 좀 증상 면에서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독감, 저희가 감기 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대표적으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라이노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에서 이렇게 감기 증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증세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호흡기 증세, 예를 들어서 이 인후통에 이제 열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은 매우 유사해서 지금 기본적인 저희가 흔히 감기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크게 저희들이 구별짓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종훈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정을 전후해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춘절을 전후해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좀 이게 진정 국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이 신종 코로나가 처음 이제 네. 중국에서 발병하고 그랬을 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춘절이 아마 큰 그 계기가 될 거다. 네. 그때 어쩌면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대규모 네. 확산이 춘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는 지금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네. 가 이제 뭐 극성기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이 외부 전문가들 생각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3월 내지 4월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때 어쩌면 네. 그 최성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이 대응책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과연 효과를 거두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네.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원준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오늘 외신을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에 발견한 중국인 의사분이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다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좀 같은 이러한 그 신종 질병과 맞서 싸운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공교롭게 2015년 메르스가 대전에 발생을 했을 때 실무 책임자 건양대학교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네. 이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명성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떤 가감 없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염병 예방에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그 우한에서 희생되신 우리 또 최초의 또 보호자인 의사분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조금 어떤 문제를 크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감염병에서 그 중심이 돼야 될 거는 결국은 투명성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선수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그 중국 CCTV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15초 만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만에 감염이 된다면 이게 좀 어떤 공포심이 이제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질병이 옮겨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그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들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감염 경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저희들이 이제 호흡기 전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기 전파라는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게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감염된 환자의 어떤 비말이나 이런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들은 이 감염 환자의 이런 비말이라든지 그런 분비물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요. 15초 만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 감염된 환자와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접촉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염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크게 많은 환자들의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확산은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세기를 띄워서 우한에 계신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어디에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숙소를 마련할까 그런 고민 중에 이제 뭐 당초에는 이제 천안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으로 정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산 경찰 인사개발원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충청도의 역할이 좀 꽤 컸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국내로 이제 이송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먼저 이제 천안 지역에 어떤 그런 여론이 나갔고 의견이 나갔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지역 어떤 천안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가 네.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또 기준과 어떤 수용 시설의 어떤 그런 범위들 그런 것들을 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아산 또 진천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네. 흔쾌히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대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또 지사님께서도 도지사 집무실, 숙소 네.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그 지역에서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믿고 같이 네.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우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산 주민들이 이제 큰 결정을 하셨고요. 국민들의 어떠한 그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무거운 그런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막상 수용하겠다 그런 동의가 있었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아산 또 진천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애국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국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안전지대가 없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을 예고했던 그 전문가들이 이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을 하면서 가장 그 변수로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항공기를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어디도 하루 만에 다 도착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디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뭐 퍼지는 속도가 과거하고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느 것도 국내라 하더라도 그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접근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고요. 정부가 약간 좀 이 초동 대응에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혼선을 약간 유발했던 측면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전례가 없다 보니 이제 정부도 이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더 많이 고립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매뉴얼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대량 난민을 어디다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매뉴얼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질병, 감염병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대유행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 모셔와서 이제 이런 이제 시설에 이렇게 모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대비를 해서 전국에 이런 그 시설들을 지정을 미리 해놓고 어느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모신다 하는 것들이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을 다녀온 다음에 기침 증세가 있어도 정부가 이제 특별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매뉴얼을 좀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파고들어서 잘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원준 원장님이 말씀 주실까요? 예,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메르스를 통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준비가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체계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수용 시설에 대한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우한 교민을 이제 모셔올 때는 아마 조금 그 변수가 좀 달랐던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산발적으로 각자 들어온 부분보다는 우리가 통제 가능하게 통제된 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선기관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가볍게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춘절 전후였죠.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이 관련된 질병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제공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상주 박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과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백신 개발 관련돼 있는 연구들은 현재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됐죠? 저희가 1월 중순경부터 이제 백신 연구들은 시작이 네. 됐고요. 그 백신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세피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백신 연구를 하는 네. 그런 그 연합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백신 개발을 연구한다는 그런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그 한국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백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제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바이러스 분리주가 그 이제 배양이 됐고 네.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이제 분양을 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백신 연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 이제 백신은 정상인 상태에서 질병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항체인가요? 항체를 생성하는 그러한 데 이제 보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대전에 있는 그 연구 기관을 보면 생명과학연구원도 있고 이제 화학연구원도 있는데 화학연구원이 중심돼서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2016년도에 과기부 소속의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시작을 했던 네. 그 융합연구단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융합연구단 사업에서 저희 화학연구원 주관하에 네. 8개 그 연구원에 이제 전문 박사님들이 오셔서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라는 그 연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메르스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진단,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확산 방지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지난 4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메르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구축했던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진단, 백신 개발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진단, 치료제 개발하는 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백신 개발 어떤 진행 상황 좀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좀 그때그때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석필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가 단순하게 질병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어떤 대응, 어떤 좀 막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좀 이렇게 수립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발생이 됐고 또 이동 제한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어떤 수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지역 경제에 연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 이 관광 분야에서도 3,000명 이상 지금 뭐 큰 건으로 하나 1월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취소가 됐고 네. 앞으로 연속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취소가 돼서 관광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수출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충남의 주력 상품이 이렇게 네. 되는데 그 와이어링 어떤 베네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자동차 혈관이라고 이제 네.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자동차 생산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산 공장도 일부 지금 휴업을 하는 상태로 가는 네.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나름대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줄줄이 이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서 그렇군요. 저희 도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대책 마련에 지금 박차를 네. 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그 중국이 뭐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요.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재, 뭐 원부자재 공급처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라인이 지금 대부분 좀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사스 때 대비해서는 아마 이렇게 여파가 2배 이상 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 2배 이상 이제 네.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뭐 여러 지금 전문 기관들 지금 예측에 따르면 올해 이제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한 5.8, 5.9 정도로 봤는데 네. 지금 최대한 5.7%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안 그래도 분석을 좀 했죠. 네네. 중국이 만약에 그 GDP가 1%포인트가 내리면 네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한국이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0.35% 정도 한국은 GDP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은 뭐 자동차 문제만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간재를 한 38%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걸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이제 대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산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단가인 거죠. 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제 많이 나갔던 부분이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나 국내 생산 중간재 생산 여력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뭐 일본에 수출 규제했을 때도 우리가 그걸 빨리 극복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랬듯이 극복은 가능한데 요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어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별개로 독감이 돌고 있는 그러한 뭐 계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제 독감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면은 병원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외부인을 좀 통제한다는 소리도 뭐 들리는데 내가 좀 몸이 좋지 않으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최원준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역 감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기 전에 1339를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또 병원에 가시면 다들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일단은 조금 그런 안내를 받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권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독감이 유행할 시기인데 일선에 있는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 부분들이 거꾸로 이 전파를 우리가 걱정을 해서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들 또 공공장소에 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전화를 걸어서 내 상태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지금 그 전화상으로 의사분들에게 어떤 내 질병을 여쭤보는 그런 환자분은 따로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가동돼 있지가 않고 또 의료법에서도 지금 그런 원격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1339에서 걸러서 네. 우리가 선별 진료소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지역 감염이 생겼고 또 그 부분들이 좀 더 심해졌다 이러면 아마 가이드라인이 새로 바뀌어서 네. 처음부터 모든 진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런 정부의 가이드라인 또 우리 네. 의료기관의 그런 지침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뭐 마스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다.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인삼, 뭐 마늘에 대한 어떤 그 면역력을 키우는 어떤 상품의 매출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데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감염 을 좀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9시부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대응 절차 다섯 네. 번째 개정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을 방문한 이내 14일 이내에 네. 이런 인후통이라든지 감기, 기침이라든지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염 확진자라고 된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똑같이 이런 이 감기나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네.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병원에 진료를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좀 코로나 감염 환자로 의심이 된다.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 네. 그런 분들은 앞서 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1339에 빨리 연락을 해서 네. 국가적인 질본에서의 어떤 그런 대응 조치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감기랑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랑 이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네. 기본적인 이런 질본에서 제안하는 수칙들을 저희가 알고 그렇게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그런 앞선 인삼이라든지 이런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감기 증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네. 분들을 많이 언론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런 분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바이러스 증식 단계에서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면역 인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간 부담이 있어서 네.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라. 네, 적당히 하는 게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정 박사님? 이제 주말에는 또 종교 활동을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성당 또는 사찰에 가시는 분들 많은데 좀 다중이 좀 모이게 되면 그렇다고 또 종교 활동을 또 중단할 수는 없는 또 상황인데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예방 수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최근에는 사실은 뭐 악수도 많이 자제하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네네. 국민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주요 기관들 들어갈 때 보니까 반드시 손 이제 소독약 네네. 하도록 신종플루 당시도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이제 수칙들을 잘 지키면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사실은 주말에 이제 지방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네네. 이걸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다 또 붕괴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이 경제 전체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시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네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그러니까 사재기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강박이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 특히 또 뭐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네네. 조달이 안 돼서 뭐 생산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원부자재 국내에서 다 생산합니다. 네네. 사실 이것도 그 단가 문제 때문에 필터는 이제 국내산이고 앞뒤에 이제 붙는 그 부직포를 이제 중국산에서 이제 싼 중국산을 이제 수입을 했던 건데요. 국내에도 부직포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네네.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대체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네. 사재기하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석필 시장님, 그 지금 기업인들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또 얼마나 더 길게 지속될지 몰라서 어떤 기업의 경영 어떤 전략 짜는데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장 어떤 최소화 전략을 좀 마련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네. 이런 부분에 어떤 미치는 파장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뭐 좋겠지만은 이제 장기화야 될 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대중국 수출 기업이 사실은 1,220여 개가 되고요. 네.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611개가 됩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대부분이요, 연관업체가.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생산이 중단된다든지 자금의 어려운 실정이 있을 때 그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을 우리가 또 원래는 1,400억 원이 있었지만 네. 500억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럼 1,900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늘 또 정부에서도 네. 2조 원 규모의 어떤 그런 부분에 금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네.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또 이런 뭐 마스크라든지 네. 어떤 제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앙과 지방 그런 쪽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지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충남도에서는 경제 상황 점검회의 이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화되고 있는지 또 장기화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준 원장님, 그 지금 기업인들 그리고 또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그 또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게 되고 특히 판매 시설 종사원들도 이제 여러 사람이 오가는 그런 공간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발길이 뜸한데요. 자, 일반인들이 쇼핑을 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좀 감염 위험성이 어느 정도 좀 커진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지만 네. 지역 감염이 생겼느냐, 그게 또 생겨서 얼마큼 활발하게 지금 그 감염이 확산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요소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지역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아까처럼 예방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되겠지만 만일 그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질본의 가이드라인이나 일선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막연한 그 공포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감염병은 항상 조금 과하다 싶게 또 준비를 하는 게 또 최악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 일선 병원에서 하는 또 가이드라인 훨씬 더 우리가 세분화돼 있고 또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인 생활에서 있어 부분은 아직 적용하기가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은 조금 그 마스크 하시고 손 닦기 열심히 하시고 그런 증상이 있거나 또 위험 지역에 갔던 분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서 관리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필 시장 어떻습니까?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피해 분야 어떤 그 분야 중에 이제 관광 쪽을 좀 꼽고 있습니다. 충남은 이제 관광 산업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었고 또 대전시도 이제 대전 방문의 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그 사태가 불거져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참 그렇다고 이제 뭐
관광지 가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단 말이죠. 어떤 속내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관광 파트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 그 충남도에 많이 방문을 하고 네. 1년에 한 2,500만 정도가 이제 충남도에 관광을 하는 걸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5%가 중국인 분들이시거든요. 아, 그러셨던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중국인 분들의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 어떤 그 교류의 약간의 전달, 절단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광 산업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1월 달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통계를 잡아봤더니 한 5% 정도가 좀 관광이 좀 감소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그보다 저희들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들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완벽하게 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네. 드러나는 어떤 업계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5~6% 정도 일단은 네. 조금 낮게 나오는 걸로 해서 크게 걱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장기화될 경우는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어떤 관광업이 안 되면서 또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여가 생활이 안 되면서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상가 네. 이런 부분의 어떤 소비의 위축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뭔가 네. 지원할 수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국가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하고 지난주는 이제 주말에 나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어디 가야 되나 좀 가족들이 또 전체적인 요즘에는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정훈 박사께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 과정이 또 어땠나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또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네네. 추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경험들이 누적이 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가정도 약간 좀 노하우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정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뭐 일일 한 개씩 반드시 쓴다. 뭐 이제 예컨대 이제 이런 원칙도 나름 세워놓고 그리고 손도 역시 좀 자주 씻고 그리고 이번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뒤져봤더니 네네. 의외로 마스크도 예전에 사다 놓은 것이 여기저기 구석이 박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정도의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비추했던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비축해 놨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너무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그러니까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업체들이 약간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보면 어떤 그 마트 같은 경우에 앞에 소독약 비치는 해놨는데 네네. 어떤 곳은 이제 직원이 서서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비치만 해놓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직원을 조금 더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뭐 씻고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밀집도를 조금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집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감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시간대별로 인원수를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자주 듣는 단어가 이제 유증상자, 자가 신고자 이렇게 어떤 뭐 정부에서 질본에서 좀 이러한 그 관리 대상자를 분류하는 단계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증상을 이제 확인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하게 되는데 검사 원리라고 할까요? 김성준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처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팬 코로나를 다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거기에 저희 확진할 수 있는 저희가 NGS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이런 기간이 확진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WHO에서 공고된 네. 그런 그 진단법이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배포가 됐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진단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그 환경보건연구 각 지자체의 환경보건연구원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저희가 실시간 PCR 진단법이고요. 그 유전자 진단법입니다. 네. 그 방법은 현재 이제 6시간 정도가 되면 저희가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법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6시간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임신 진단 키트처럼 한 15분, 20분 만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제죠. 이제 그 과기부랑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긴급 과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또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원준 원장님은 이제 2015년 대전에서 메르스 집단 발병이 있었을 때 실무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진료 어떤 확산 방지. 자, 이제 메르스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는 건지, 뭐 일각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어떤 치료 물질을 같이 다른 물질과 섞어서 치료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일반인이 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 키트가 일선 의료기관에 2월 7일부로 지금 한 50개 의료기관에 네. 검사가 가능하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철저한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그 네. 짧은 시간 안에 구축이 됐다는 게 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스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현재도 우리가 신종 코로나 환자들 선별하기 전에 또 똑같이 우리가 그 메르스의 그 중동에 갔다 오신 분 중에 열나면 지금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료는 지금 굉장히 여러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증 치료 위주고 우리가 대개 언론에서 접했듯이 에이즈 치료제하고 인터페론을 더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그 확증자들이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석필 충남도 이제 경제시장 같이 하고 계신데요.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이제 그 중국 우한 교민들 이제 데려와서 좀 임시 생활하면서 질병 유무를 좀 판단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때 이제 양승조 충남지사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진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도 계속 진무를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금주 2월 3일부터 계속 직무를 보고 계시고요. 아마 그 인재개발원에 의한 교민들이 다 전부 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네. 퇴원하실 때까지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각종 회의라든지 네. 어떤 행사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도에서도 그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유관단체 그런 부분들을 아산시가 사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호텔 예약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됐고 뭐 관광업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무료, 유료 그런 부분에 60에서 한 80%가 조금 취소가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뭐 다른 지역도 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산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아산 지역을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위기 극복 지역임에도 그런 피해 받는 것을 우리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한테 좀 방문 좀 많이 해달라고 했고요. 네. 어떤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준 박사 마지막 어떤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어떤 백신 치료제 개발 수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저희가 곧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들을 저희가 치료제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런 후보 물질들 아직까지는 연구실 수준이지만 곧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과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업들과 함께 같이 그 빠른 시간 내에 백신 만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좀 네.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연구 진행 결과를 국민들에게 좀 발표해 줬으면 하고요. 자, 이제 감기 폐렴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이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죠.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단단히 이제 갖추시고 외출하실 분들도 외출 결정을 하시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써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